네,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근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네, 특히 탄핵 찬성과 반대층 모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서 충돌 우려도 컸습니다.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촛불 집회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오후 5시쯤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퇴진행동 측은 오후 5시부터 18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오후 7시부터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도 행진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 행진 경로는 정부 서울청사 사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m 지점 자하문로 16길 단 한 개 구간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당초 퇴진행동 측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서 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신고가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 행진의 일부에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 탄핵 반대 단체 측의 행진 신고가 앞서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이 행진 경로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주최 측이 추산하고 있는 참가자는 30만 명 정도입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이 퇴진행동 측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재현하는 행사, 또 태극기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무대 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올랐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리했습니다. 네. 앞서 그 2시 정도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인 태극기 집회도 오늘 광화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는데 이것도 처음이었죠. 네,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15번째 집회였고요. 이 기존의 집회 장소였던 대한문 앞이 아니라 이 광화문 광장 남쪽인 세종대로 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대문까지 또 남쪽으로는 서울역까지 집회 장소를 신고한 건데요. 이 집회가 끝난 뒤에는 5개 방면으로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방면은 동십자각 사거리를 거쳐서 삼청로 세움 아트스페이스까지 이 청와대 동쪽 방면 행진이 이루어졌고 이 포시즌스 호텔을 지나서 내자동 사거리와 이 신교동 사거리까지도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이 이루어진 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있던 일입니다. 네. 주최 측은 오늘 많은 인원이 참가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인원은 500만 명에서 최대 700만 명이었는데 현재까지 500만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집회가 가까이서 열렸고 또 행진까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특히 오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불상사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서 일찍부터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력을 촘촘히 배치한 건데요. 202개 중대 약 16,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에워싼 것이 이전 집회와는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측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질서 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간대가 3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양측이 충돌이나 이 폭력 사태가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지금까지 아무런 별다른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 집회 현장의 폭력적인 언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양쪽을 분리하는 차벽 위로 이 시위대가 올라가서 경찰과 수차례 실랑이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이 손가락을 자해한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자해했던 흉기를 소지하고 또 그 피로 써쓴 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번 집회 참여도 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 보낸 응원 편지에 답신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알려지게 된 건 이 박사모의 홈페이지에 이야기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 박 대통령은 박사모 등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의 생일 축하 응원 편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답신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렸고 박 대통령이 보내주신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아 읽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 겁니다. 청와대 측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편지에 대한 감사 형식으로 어떤 탄핵 반대 단체에 대한 집회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김진태 의원이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권 주자들도 장외전을 펼치고 있고 또 집회가 이렇게 계속 뜨거운 것이 바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최종 변론까지 마친 헌법재판소 오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최종 변론이 이어졌지만 이미 마무리됐지만 이 현재의 탄핵 시기에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헌법재판관들이 3일절인 오늘 나와 헌재나 또 자택에서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오늘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헌재에 출근했고 또 일부 재판관들도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어제 헌재는 첫 평의를 열고 이 재판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 발표하고 나면 이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휴일인 만큼 평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고요.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압박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서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네, 헌재는 2주 정도 평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고 날짜는 평의에서 결정을 한 뒤에 각각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됩니다. 이 선고의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통상 선고 3, 4일 전에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탄핵 심판의 결정은 이의 제기 절차가 없으면 이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 네.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인 경우에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탄핵 찬반 집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분위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 기자 고맙습니다.